자, 그러면 채권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내고 갈게요. 채권도.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채권은 베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한다고 했잖아요. 베타성은요. 근데 채권은요, 특정 상대방에게만 어떤 행위를 전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특정 상대방이 아니면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베타성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이따 그림으로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일단 결론만 한번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권일까요? 물권처럼? 아니에요. 상대권이에요. 특정 상대방에게만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대항력 없어요. 주장할 수 있다가 대항력이라고 그랬죠. 주장할 수 있다가 대항력.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채권.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는요, 월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 그런데 갑자기 소유권자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자, 월세는 채권이에요. 그쵸? 특정 소유자 상대방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권리?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누구에 대해서?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상대방이. 그러면은, 바뀐 사람이랑은 내가 계약한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바뀐 소유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 나가라 해버리면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증금 달라고도 못해요. 왜? 내가 계약한 특정 상대방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주인이 와갖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약했던 특정 상대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감이 오시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양도성. 양도성은 세무입니다. 채권은요, 팔 수도 있고요, 못 팔 수도 있어요. 양도할 수도 있고, 양도 못 할 수도 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갖고요. 갑이 을에게 한 2억 정도를 빌려준 거예요. 누가? 갑이 을에게. 이때 빌려주는 계약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금전, 돈을 소비, 쓰라고 빌려주는 계약이래요. 오케이? 그리고 2억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하면서 2015년 3월 1일까지 돈을 갚아라.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3월 1일이 드디어 도래한 거죠. 자, 이때는 을한테 이제 어떤 의무가 생기죠? 을은 채무자죠? 갑은 채권자죠? 갑은 채권자예요. 을은 채무자예요. 특정 상대방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 3월 1일이 됐으니까 너 내 돈 2억 다시 갖고 와. 을은 채무자예요. 무슨 채무요? 3월 1일이 되면은 받았던 돈을 다시 갚아야 되는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상대방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갑이 을한테 야, 3월 1일이 됐으니까 이제 내 돈 줘야지. 너의 채무를 변제하렴. 변제는 이제 갚아라. 변제하렴 했는데 을이 알았어. 너한테 돈을 주려고 내가 지금 5천만 원이래. 2억을 준비해놨거든. 그런데 네가 좀 가지러 와라. 했는데 갑자기 그 5천만 원을 병이라는 사람이 을을 찾아가갖고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을은요 여러 사람한테 돈을 빌렸고 지금 돈을 갚을 채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갑한테 줄 돈만 딱 준비해뒀던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만큼 돈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갖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병이 와갖고 확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 돈을. 그래서 갑이 을을 찾아갔죠. 그러면 갑이 을을 찾아갔겠죠. 그때 을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너한테 돈을 주려고 2억을 준비해뒀는데 사실은 이게 너 줄 돈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내가 또 돈을 빌렸던 사람이 와서 내 돈을 확 가지고 가버렸다. 그래 너한테 줄 돈이 없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된 거예요. 스토리 이해 가시나요?